편지가 왔어요. 편지요? 저한테 온 거예요? 인생을 풍문 듣듯 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풍문에 만족지 않고 현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납니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합시다. 광장에 대한 풍문도 구구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은 풍문에 만족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의말TV 사전을 사전하다. 저는 결의말 큰 사전에서 일하고 있는 홍서연입니다. 제가 앞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혹시 어떤 글인지 알아채신 분 계신가요?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이죠. 최인훈 작가의 광장의 서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필수로 배우고 있는 문학 작품이기도 하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남과 북, 어떤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중립국을 외치던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서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이나 책에서 그 책의 내용과 목적을 간략하게 적은 글, 보통 책이나 글의 앞머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글, 머릿말, 또 외래어로 프롤로그라고 쓰기도 하죠. 그 서문, 오늘은 사전의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전에도 서문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사전을 여러 인터넷 사전에서 검색으로 많이 이용하곤 하시지만 이 종이 사전 같은 경우는 다른 책과는 달리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로 읽어나가는 그런 책은 아니죠. 보통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 곳부터 빠르게 펼쳐서 확인을 하고 바로 덮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기존의 사전 이용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전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사전을 본다 또는 사전을 찾는다와 같은 표현이 익숙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서 쉽게 놓치게 되는 숨은 1인치, 그리고 이제 사전 이용 환경이 종이 사전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더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사전의 서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사전 편찬자들이 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 몇 권의 사전에서 그 서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시대 순으로 가장 오래된 사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39년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개인이 만든 사전 한 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대사전 또는 큰 사전에 묻혀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제는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런 사전인데요.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문세영 사전이라고도 불리는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입니다. 지은이 말씀. 우리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와 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말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글을 닦는데 가장 유기난 곧집이 되는 사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한두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 결의의 치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느낌이 간절한 지은이는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므로 평일에 모아두었던 어휘로 미천을 삼고 그 위에 널리 고금을 통하여 많은 문헌에서 조선말과 인연이 있는 어휘를 두루 뽑아 한 체계를 세워 이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 사전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된 원고들이 한글날을 맞아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흔히 말모의 사전으로도 불리는 1947년에 발행된 한글학회의 큰 사전입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이 수치를 씻고자 우리 문화 향상의 미천을 장만하고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말 사전의 편찬 사업을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융희 4년
서기 1920년부터의 일이었으니 돌아보건대 20해 전에 사전 편찬을 시작한 것은 조상에 끼친 문화재를 모아 보존하여 저 일본의 포악한 동화 정책의 소멸됨을 면하게 하였어 자손만대에 전하고자.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두 사전들은 우리말로 된 제대로 된 사전이 없던 것이 민족적인 치욕으로 여겨지던 일제강점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만든 사전이기도 한데요. 개인으로서 또 단체로서 우리말을 지키고 연구해서 처음으로 우리말 사전을 낸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이 이 서문에 함께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 1999년에 출간된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좋은 우리말 사전을 갖고 싶다는 열망과 올바르고 풍요로운 국어 생활을 하고 싶다는 희망은 바람직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묶인다. 우리는 금세기 100년 동안 좋은 우리말 사전을 갖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 모든 부분에서 어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었다. 1986년에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을 비롯하여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00여 년 동안 편찬되어 온 우리말 사전들을 총망라하여 만든 국가 주도의 대사전. 우리가 흔히 맞춤법이라고 부르는 통일된 어문 규범을 일관되게 반영한 첫 사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쓰는 사전으로 역할하기를 바랐던 그런 편찬 의도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992년 발간된 북측의 조선말 대사전은 2006년도에 한 번의 증보판을 낸 이후에 3년 전이죠. 2017년에 새로운 증보판을 내게 됩니다. 조선말 대사전 증보판에서는 선군 시대의 새로운 시대어들로 많은 올림말들을 보충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종전의 올림말들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정 가필함으로써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언어 생활 개선과 언어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사전을 사전하다 사화, 슬세권과 나신비 편을 보시면 시대 변화 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북한에서는 시대어라고 부른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어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새 사전에 반영하고자 했던 그러한 발간 의도가 서문에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보는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게다가 남북 분단이 변하지 않을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 남녘편에서 서서 낱말을 고르고 풀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편집 태도 또한 눈에 거슬렸습니다. 남북의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정서나 가치관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까지도 서로 등지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녘과 북녘에서 두루 쓰는 쉬운 낱말을 할 수 있는 대로 빠짐없이 챙겨 싣자. 그리고 표기법이 다르거나 북녘에서는 쓰는 낱말인데도 남녘 사람들에게는 낯선 낱말도 빠뜨리지 말자는 뜻을 세우고 낱말들을 모으다 보니 사전의 부피가 1,500쪽을 넘어섰습니다. 보리국어사전은 남녘과 북녘의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보는 사전이다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요. 통일 이후에 남북 그리고 결해가 함께 보는 결해말 큰 사전 편찬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서문의 글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메리엄 웨스터의 종이사전에는 서문보다도 앞에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글을 실어두었다는 것이 좀 새로웠는데요.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은 바로 꼭 맞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독자의 길을 밝혀주면서 명확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단어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 강렬할 정도로 정확한 단어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입가 주변을 맴도는 절묘한 따끔거림, 타르트와 바삭한 감자칩, 그리고 온 열매 크림을 두른 가을 버터 맛이 나죠. 꼭 맞는 말과 대충 맞는 말의 차이는 반딧불과 번개의 차이와 같다. 늘 정확한 단어의 사용을 강조했던 마크 트웨인의 글을 사전에 앞에 두고 보니까 사전을 찾기 전에 그 마음가짐을 더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사전부터 초등학생부터 어른이 사용하는 국어사전, 그리고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말 대사전, 또 외국어 사전까지 사전이 출간된 시기도 또 사전을 만든 주체도 담고 있는 언어도 다르지만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이 사전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사전을 만드는 일의 의미를 사전 편찬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다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전 속 숨은 1인치, 사전의 서문을 소개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사전이 보편화되는 한 우리가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단어의 풀이 이외에 서문에서 찾아보게 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아직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인 마지막 종이 사전이 될지도 모르는 저희 별의 말 큰 사전의 머리글,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편지도 기대하고 또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의 말 TV 사전을 사전하다.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사전을 사전하다.